작가가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 소설가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제가 이제 가장 마음을 많이 쓴 인물, 마음이 많이 가는 인물이 물론 주인공인 김지영 씨도 그렇지만 김지영 씨의 엄마인 오미숙 씨예요. 오미숙 씨는 김지영 씨보다 더 이전의 세대의 여성. 그래서 여자라서 아예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여성이죠. 그렇지만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줄 알고 또 자신의 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그나마 낫다가 아니라 너희는 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더 다른 삶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는, 말할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미숙 씨에게 굉장히 애정이 많고요. 또 제가 한 아이, 딸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딸의 입장뿐 아니라 엄마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숙 씨 같은 그런 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이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 형태이다 보니까 좀 건조하고 좀 딱딱하게 김지영 씨의 경험이나 감정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로 쓰여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여성 문제를 말하고 싶은 태도가 이것이었어요.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싶은 것. 그래서 좀 소설 같지 않다. 좀 독특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소설은 대체로 굉장히 내가 하지 않은 그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이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실제 여성들의 삶에 가까운 모습을 소설로 좀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에피소드들을 르포 기사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변에서 많이 찾아서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적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흔하고 보편적인 에피소드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나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순수하게 저의 경험에서만 비롯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없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기억들, 그리고 특히나 아이를 낳은 이후에 엄마와 아이들을 불편해하는 불필요하고 잉여로운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서를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감정을 이입해서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 소설가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제가 2015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여성 비하나 혐오의 정서가 좀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일부 그런 극단적인 사이트들에서 반사회적인 담론들을 막 쏟아내던 시기였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여성 비하, 혐오, 대중 매체에서 그런 성적인 대상화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공론화하려는 그런 여성들, 문제 제기하려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용감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책의 주인공은 82년생인데 대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아 이거 제 얘기 같아요 작가님 저 아직도 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한 거 하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왜곡된 그런 인터넷 문화 아래에서 청소년기를 온전히 보낸 지금의 20대들 이런 세대들은 더 공격적이고 더 직접적인 그런 비하라든지 혐오의 환경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상황보다 더 못했다.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여성 혐오인지 비하인지 불평등인지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나는 지나왔다라고 막 울분을 토로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젊은 여성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런 위로, 공감들 그리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런 개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나온 지 이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크고 작은 데서 많이 느끼는데요. 뭐 여성의 채용과 관련한 제도나 뭐 여성 임금 문제, 육아에 대한 접근도 제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마련을 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여성이 뭐 외모나 육아에 대해서 받는 그런 압박이나 스트레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꿔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의 학교에서 출석 번호가 예전에는 남학생이 1번, 여학생이 51번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번갈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번 소설 사하멘션에 꽃님이 할머니가 본국에서 이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수술이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듯이 낳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장을 처음 썼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쓰지도 못했고 쓰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책이 나온 지금은 임신 중절 수술을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것이 내 헌법에 이제 불합치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빠르진 않지만 변화해 가고 있구나. 그 변화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도 생겼고요. 한국 문학을 넘어 세계 여성과의 연대. 82년생 김지영. 여성과 관련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공론화가 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책을 선물했을 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찾아보고 읽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이제 대출이나 판매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는 이제 서지영 검사님께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그 글에 소설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리고 소설의 형식처럼 본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셨잖아요. 그 글이 올라온 이후에 가장 많이 읽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여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개 나라에 번역이 되었거나 지금 번역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만에 가장 먼저 출간이 됐는데 대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특히 일본에서 다른 나라 소설, 한국 소설,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13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인 2020년에는 뭐 프랑스나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이렇게 유럽 국가들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수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카탈로그에 김지영 씨를 밀레니얼 에브리 우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서전 때 프랑스 편집자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다. 프랑스 여성들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연대감을 더 형성을 하고 이야기가 더 많이 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김지영 씨가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김지영 씨 아이 유치원에 갔겠구나. 곧 학교에 가게 되겠구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주 들썩였는데 내 집 마련은 했을까? 대출금은 잘 갚았을까? 이런 생각들,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소설 속에서 김지영 씨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지만 그리고 그 소설을 읽었던 우리도 30대 혹은 40대, 20대였지만 이제 우리는 같이 나이를 들어갈 거고 그때는 또 40대, 50대, 70대 여성으로서 새로운 질문을 만나고 새로운 고민을 만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 책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과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해결해가면서 동료로 잘 살아가는 그런 감각을 서로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 소설가 조남주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